자, 56페이지 5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법 봅시다. 많이 피곤하시죠? 예. 그래도 한 몇 개월만 참아줘요. 벌써 1월달도 시작한 지 벌써 달력이 이제 한 장이 날아가네요. 그럼 달력이 12장에서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엊그제 뵌 것 같은데 뭐 오늘 또 보니까 벌써 일주일이 딱 지나가 버리네요. 자, 5번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글씨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를 포인트를 살려야 돼? 이렇게 읽으세요. 앞으로 읽을 때. 이렇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좌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강의하실 때 뭐예요?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사실인 간섭 읽을 때 어디를 포인트로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돼. 사실인 간섭. 이렇게 읽어줘야 돼.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무슨 법이라고 써놨죠? 간섭법. 그럼 간섭법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이 포인트니까 이거는 사실은 당사자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뭐다? 법원이 알고 있죠. 판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간섭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거고 간섭법은 누가 판단한다? 판사가 주장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직권 조사 사항이 바로 간섭법이 돼요. 그러니까 글씨에도 포인트가 있듯이 지문에도 포인트가 있고 글씨 자체에도 포인트가 있다는 거. 한번 읽을 때라도 정성대로 읽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잡으면 암기 사유가 팍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좌표. 그러면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러면 자 옆에다가 그러면 가지를 3개를 펼쳐봐요. 이렇게 해서 가지를 3개를 이렇게 펼쳐봐요. 자 그러면 이제 3번만 읽어줘요. 3번만 읽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뭡니까? 60%가 끝나요. 그러면 요거 3번만 읽어줘봐요. 읽어봐요. 좌표. 옆에다 좌표라고 하나 써놔요. 자, 다시 한번 읽어줘 볼래요? 좌표. 그래서 좌표. 한 번만 더 읽어줘 봐요. 좌표. 그래서, 자, 그러면 거진 다 끝났네요. 좌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른 색깔로 여기에다 이제 색칠을 좀 해봐요. 여기에서 이제 좌표 지적이라고 써놔요. 좌표 지적. 자, 좌표 지적이고, 그러면 좌표 지적 옆에다 또 다른 색깔로 좌표 경계라고 써놔요. 경계도 좌표 경계가 되고, 지적도 좌표 지적이 돼. 그러면 좌표 지적은 일반인이 보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 비용이 비싸요, 싸요? 비싸죠. 정말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하다는 게 특징. 왜? 첫 주 시간에 배웠죠. 수치 지적과 좌표 지적은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특징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여기 옆에다는 다른 색깔로 면적이라고 붙여요. 면적도 좌표 면적이에요. 그러면 면적 측정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좌표 면적, 여기에다 써놔요. 그러면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라준다는 거. 이것도 그냥 외우지 않더라도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자면적 측정법을 사용한다. 어때요? X. 뭐예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야. 항상 좌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놓으라는 거. 자, 또 하나는 여기에다 동그라미 써놔요. 경을 우리가 착상해서 이렇게 경자를 연결해놔요. 그래서 경의 측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평판 측량을 사용한다. 이러면 X가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눈으로 보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측량 방법? 경의 측량. 아마 다음 주에 지적 측량이 들어가면 측량의 종류를 배워요. 측량 방법의 종류. 그러면 측량의 방법 중에서 무슨 측량을 사용한다? 경의 측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화살표를 해놔요. 좌표를 해놓으면 옆에다 부호라고 써놓고, 자, 부호 옆에다가 부호도라고 써놔요. 부호도. 자, 부호도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좌표가 뭉치면 부호가 되고요. 부호가 뭉치면 부호도가 돼.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동그라미를 쳐놔봐요. 그러면요, 좌표 부호는 뭐냐? 밑에다가 대장이라고 써놔요. 좌표 부호는 대장의 성격이 가까운 거야. 자, 부호도는 도자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도면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장의 성격은 몇 개? 2개. 도면은 하나. 그러면 어디가 많아요? 대장. 그래서 부동호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라는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형식?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라는 결론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X축, Y축이야. X축, Y축 두 개. X축, Y축 두 개. X축, Y축 두 개. 그러면 6개가 좌표가 모이면 뭐가 돼?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최단거리에 최장거리에 최단거리 연결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토지 형상이 나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보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3개니까 토지 형상은 몇각형? 삼각형이 돼. 경계점 좌표가 4개면 토지 형상은 몇각형? 사각형이 돼요. 근데 이런 집은 절대 사지 마세요. 이런 집은. 이런 땅 모양은 절대 사지 말라고. 뭐예요? 경계점 좌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몇 개예요? 8개죠. 요런 땅 사지 말라고요. 왜? 제 집 땅 모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짜 뭐 집은 동그랗게 있는데 요렇게 있는데 3층 집이에요, 서울에. 근데 땅은 넓은데 뭐예요? 이게 건축업자들이 안 사. 왜? 땅이 넓으니까 뭐예요? 비용을 적게 주려고 살려고 그러거나. 아버지는 뭐다? 안 팔려고 그러고 싸게 주면. 그래서 저희 집만 뜬글이 남아있어요. 봐봐요. 자, 저희 집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데 요 옆에다 건축업자들이 빌라로 지려고 다 샀는데 저희 빚만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즘 혈압이 보통 혈압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지금보다 다 부셔서 요 집이 뜬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추운지 지금 추운지. 그러니까 땅 모양은 저런 거 사서는 안 돼요. 안 돼. 아버지 앞에 말하면 뭐예요?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땅 모양은 이런 땅을 사야지. 이런 땅을. 이런 땅을. 그러니까 항상 토지를 우리가 딸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한번 떼봐야 됩니다. 지적도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보호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토지 형상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표적으로 보호도, 도면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치우친 거죠?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그래서 요거의 의미를 잡아두면 충분히 우리가 요 밑에 있는 게 내용들이 이제 줄줄줄 읽혀 나간다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가로 1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의의. 여기에서 자, 장단점으로 가봐요. 장단점 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고도의 기술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자, 사람의 경우는 이해가 곤란한 반면 정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자, 그러면 BT 대상으로 가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에 걸쳐 작성, 비치하는 장부가 아니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주는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흙에다 줄쳐놓으세요. 지적확정 청량 줄쳐놓고 자, 축척 변경 청량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외울 때 지적확정 청량에서 지 동그라미, 자, 축척 변경에서 축 동그라미,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축이라고 외울 겁니다. 그래서 지축, 지가 뭐예요? 지적확정 청량, 축이 뭐예요? 축척 변경 청량.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은 지적확정 청량과 축척 변경 청량.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지축. 이렇게 외워둡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는 요거는 장난을 많이 쳐요. 어떻게 장난을 많이 치느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요걸 한번 읽어봐줘요. 이게 뭐예요? 경계죠. 이게 뭐예요? 경계죠.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경계 결정과 경계 보고는 요걸 알아야 돼. 요게 뭘까요? 좌표야. 그래서 마지막 줄 끝에 봐봐요. 좌표라는 것에 현관편 딱 전화라는 거야. 그럼 요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서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도면에 따른다. 어때요? X. 도면이 아니라 뭐예요? 좌표라는 거야. 그 좌표를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6페이지 끝에 있죠. 좌표라는 것을 현관편 쳐놓고 그 좌표를 도면에 따른다 이렇게 자꾸 장난을 친다라는 거예요. 자, 가로 3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 찾았어요? 자, 등록사항에서 우측에 보니까 여백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봐봐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건벌하고 표정이라고 딱 그려놔봐요. 거기. 자, 그려놓고, 요거는 이제 경계점 좌표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렸어요? 자, 출발해보죠.
요점 경계점 좌표는 건벌할 거예요? 배종일 거예요? 아니죠. 밑에다 써요. 그래서 소유자가 당연히 없겠죠.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요점이죠. 점은 뭐다? 지목이 없죠. 그러면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네. 자, 점은 뭐다?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면적도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자, 점 자체는 축척이 없어. 그래서 축척은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소리네. 자, 여기 뭐예요? 여기 경계죠. 그럼 결론적으로 경계는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소리네. 그러면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도 없어요? 읽어봐요. 소유자도 없고 지목도 없고 면적도 없고 축척도 없고 뭐가 없어요? 경계도 없죠. 그러면 일반인이 보기 어렵죠. 그러면 이걸 카바를 적어놔요. 토지대장은 비치하게 되고요. 이걸 경계를 카바로 무슨 더 지적도를 카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대장을 비치한다? 토지대장 지적도. 봐봐요. 의미가 뭐다? 자연스럽게 끌어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유자도 없고 지목도 등록되지 않고 면적도 등록되지 않고 축적도 등록되지 않고 경계도 없어. 그러면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싶다. 어렵다라는 특징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 지목 면적 축적은 뭘로 커버한다? 토지대장으로. 경계는 뭘로 커버한다? 지적도로.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반드시 비치할 정보를 골라라. 무슨 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이 지적도의 특징은 뭡니까?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이 도면에서 청량할 수 없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냥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도 재미있게 공부하면 참 재밌는 과목이에요. 나도 그게 상투적이지만. 그래서 어떤 강사는 뭐 강의할 게 없대. 강의할 게 없어서 한 주 만에 쓱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뭐 한 주 만에 할 게 뭐 있어요? 그럼 저도 한 주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한번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봐봐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다시 가야 돼요. 고유번호로 가야 돼요. 대장 표시에서 1은 무슨 대장이에요? 토지대장, 무슨 도? 지적도. 2하면 임야대장, 임야도. 3번 하면 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대장, 지적도죠. 그러면 봐봐요. 도면은 여러 장이죠. 여러 장이잖아. 30장도 될 수 있고, 뭐예요? 30장도 될 수 있고, 10장도 될 수 있죠. 거기 중에 이제 도면 번호가 나오겠죠. 그럼 도면 번호가 9번이면 여기 9번에 등록될 거 아니야. 여기가 10번이면 임야도도 10번이라고 등록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뭐다 11번이면 다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없는 거 뭐 있어요? 이게 없잖아. 공하고 대가 없잖아. 그래서 도면 번호는 공대하는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도면과 함께 비치하지 않잖아. 그러면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결론적으로 도면 번호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면이 등록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도면 번호는 결론적으로 어디에만 등록되지 않아? 공하고 대, 나머지는 등록이 된다. 등록되는 게 바로 뭐 읽어봐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공대 X. 약간만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은 나중에 이것도 구분을 못해. 봐봐요.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고유번호. 시험 자문은 같이 보여. 그러면 고유번호, 그 다음에 도면번호 이렇게 해서 뭐다 딱딱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도면번호 몇 자리? 19자리. 도면번호는 도면에 새긴 더 가운데 숫자가 되잖아. 가운데 숫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유번호는 19자리로서 도면 X고 나머지는 O고 도면 번호는 공하고 대만 X. 그래서 공대 X. 나머지는 O. 이렇게 이제 의미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외우기 전에 우리가 약간 이해를 해둔다면 왜 등록되지 않는 이유를 나타낸다면 충분히 이런 것도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수 있어요. 찍는데 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하나 잡아주고 그러면 2번에 도면 번호 등록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소재 공통이고 5번에 지번이고 지번은 공통이고 그러면 6번 7번 묶어봐요. 이 좌표 구호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렇게 이제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좀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봐봐요. 이걸 한번 이용해 먹어보자고요.
자, 다음 중 고유번호를 보고 여기에만 등록될 고유 등록사항을 골라라. 그러면 봐봐요. 몇 번이죠? 3번이죠. 3번이 뭐예요? 경계점 자표 등록부. 그러면 경계점 자표 등록부에만 등록될 사항을 골라라. 이 말이죠. 그러면 뭘 고르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뭐예요? 좌표, 부호, 보호도. 요걸 고르라는 거죠. 좌표, 부호,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충분히 이 토지 고유번호하고 요거하고 충분히 또 믹싱을 시키면 또 아주 좋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 3번이 뭔데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거든. 다음 중 토지 고유번호를 보고 여기에만 등록될 고유 등록사항을 골라라. 그럼 결론적으로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을 골라라 이 말하고 갔거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좌표, 부호, 보호도. 그렇게도 아주 좋은 문제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앞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이제 몇 페이지로 다시 가냐면 자, 약속대로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앞으로 가요. 자,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자, 45페이지로 갑니다. 자, 45페이지 이제 지적공별 등록사항 한꺼번에 이제 종합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종합정리. 자, 그러면 소재 쫙 봐요. 소재 싹 보니까 5로 다 되어 있죠. 그럼 무슨 사항이에요? 공통. 지번도. 공통.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등록되지 않아? 도면 X.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무슨 도장이에요? 끝자리가 목도장. 그래서 도하고 장에만 등록되네. 나머지는 X가 되어 있네요. 면적은 뭐예요? 면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장에만 등록되고. 자, 소유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대장이라고 그랬죠. 지분은 두 군데.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에 대해서만.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 도면.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기타의 등록상으로서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동 사유, 대표적으로 이제 요게.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부호, 보호도 줄쳐놓고. 자, 도면에는 지적 기준점의 위치, 각각 건축물의 구조물의 위치. 그럼 아까 봐요. 지금 각계전투로 갔다가 다시 종합으로 오니까 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축척은, 축도장, 고유번호는 도면 X, 나머지는 O. 도면 번호는 뭐다? 공대 X, 나머지는 O. 그러면 이걸 외워두면 이제 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항상 요 지적공별 등록사항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마무리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 이제 3, 4, 지금 요번 달에는 한 60%에서 70% 끝나고 다음 달에는 한 80에서 85%, 그 다음 달에는 한 100% 완료돼서 문제풀이하면 이제 뭐다 서서히 이제 감각을 예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번 달에 탁탁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공시법도 뭐다 만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자, 이번에는 59페이지로 넘어가 봐요. 59페이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거진 출제가 안 되니까 59페이지 제3절 뭐가 나와 있죠? 지적공부의 복구.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포인트 잡고 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지적공부의 복구는 가지를 3개를 펼쳐놓고 작년에 2.5점짜리 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죠? 시도지사 승인 X입니다. 다음 달에 이제 시도지사 승인 한꺼번에 총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이제 시도지사 승인이 6개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할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지적공부 복구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량입니다. 자, 청량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적어놔요. 원칙입니다. 원칙은 청량합니다. 청량하고 예외적으로 청량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 그래서 그게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청량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거예요. 이 마지막이 별표가 세 번째. 이게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작년에도 이게 출제가 될 줄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출제될 거는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가 출제가 됐다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요. 바로 복구 동그라미.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개가 지금 다 장난칠 부분이야. 이게 지금. 장난칠 뿐이에요. 요거. 그러면 요 동그라미를 좀 살리면서 요 절차 부분을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가 들어가느냐? 써요. 복구 전이야. 복구 전에 게시해 줘야 돼. 복구 전. 전입니다. 자, 여기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예요. 시군구. 요거는 공보가 아니라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요거는 뭐다? 또는이 아니라 밑이 됩니다. 밑. 요거는 30일이 아니라 15일 이상 기간이. 그런 지금 요게 마지막 문장 절차 부분이 여기에 장난칠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라고. 근데 이게 과거에 자주 출제됐다고. 요즘은 뭐예요? 뜸해요. 언제 공약이 나올지 몰라요. 요거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다시요. 복구 전이다, 복구 후다. 복구 전. 시군구 읽어봐요.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30일이 아닙니다. 근데 요 15일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요렇게 살을 좀 붙여놔요. 이게 대표적인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자, 이의신청 기간으로서 요것도 장난칠 때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대표적으로 게시기간, 요 동그라미, 요 중요한 거예요. 요거 게시기간 이유가 아니라 요거는 내라는 거. 요거 의미를 잘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전틱한 문제는, 제일 고전틱한 문제는 저거예요. 이게 이제 고전틱한 문제로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됐다. 작년에 운 띄어서 한번 출제가 됐고요. 사실 우리가 출제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돼줘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출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잘 봐봐요. 이제 맨날 우리 형님들 공부 열심히 해요. 자, 청량 원칙, AX. 그래 놓고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봐봐요. 지적 공부 복구 시 청량은 필수적이다. 어때? X죠. 자, 지적 공부 복구 시 언제나 청량해야 된다. X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또 사람들이. 봐봐요. 언제나 필수적이다. 눈에 팍 띄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옵니다. 자, 봐봐요. 어때요? X죠. 왜? 하여야 한다. X가 라는 거야. 여기 봐봐요. 원칙은 청량하나 A적으로 청량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디가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찾아서 이번 달 것에 체크를 하나 해보자고. 체크를. 일단은 너는 지적 공부 복구.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이 넘겨보면 3번에 한번 봐봐요. 3번에. 가로 3번에 복구 절차. 작년에 출제된 것은 2번이 출제됐어요.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 이게 출제됐고요. 근데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 3번은 지적 공부의 복구 절차. 여기에서 특히 몇 번을 보시냐 하면, 자, 저기 몇 번을 보냐면 3번하고 4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묶어봐요. 자, 3번하고 4번 묶었어요. 자, 그러면 3번과 4번은 요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원칙적으로 청량하나 A적으로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4번에 가볼까요? 각성된 지적 복구 조사 수위, 조사된 면적이 상식에 따른 극에 덧을 전하세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그 면적은 복구 면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은 A적으로 청량하지 않는다 이 소리야. 자, 또 하나 이제 6번으로 가요. 6번은 별표 3개를 해놔요. 별표. 6번에 3개. 그럼 봐봐요.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쳐다봐요. 자, 6번에 대해서 지적성 한정은 1호부터 5까지 규정에 따른 복구 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 정량이 완료되어 지적 공부를 복구 한때 틀렸죠? 한때가 아니라 뭐요? 하려는 때. 그러면 복구 전이야 복구 후야? 복구 전이라는 거야.
자, 하려는 때 줄 쳐놓고요. 자, 시도예요, 시군구예요. 시군구 줄 쳐놓고 게시판 따로 줄 쳐놓고 미 따로 줄 쳐놓고 며칠? 15일. 30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7번에 대해서 복구하라는 토지의 표시에 이의가 있는 자는 6회 게시기간 이후에 이러면 틀려요. 게시기간 이후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 X. 이유가 아니라 뭐예요? 게시기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한번 합해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봐요. 공법은 누구한테 배워요? 조민수 교수한테 배우잖아. 민수한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공법, 자기가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거야. 공통정리. 공법과 공시법의 관계에서 만약에 교통정리가 됐다면 그 밑에 확인점 문제가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유사 문제가 올해 출제가 됐거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가 아닌 것. 1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요거는 우리 공시법에서 배우지 않는다고. 어디에서 배우죠? 공법에서 배우지.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입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없으면 힘들어요. 문제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법에서 배운 건지 공시법에서 배운 게 교통정리가 돼. 어떨 땐 요즘은 공법 시간에는 공시법 가고 공시법 시간에는 민법 가고 민법 시간에는 학개론 가고 요즘 교통정리가 안 되는 게 지금 정상이야. 그러니까 서서히 수업을 들어가면서 서서히 머리가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막 들은 건 온갖 사방을 다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2월달, 3월달부터는 서서히 들어가면서 이제 정리가 돼요. 요거는 공법이구나. 요거는 공시법이구나. 지금은 우리가 지금 배워봐요. 뭐요? 오프라인 강의 들어봐요. 몇 주 들었어요? 오늘 3주 차예요? 4주 차예요? 3주 차. 또 3주. 이제 정의된 거야. 선생하고 이제 뭐다 교감이 조금 될 뿐이에요. 오늘 여기 지난주에 빠져서 2번 나온 사람도 있고요. 오늘은 처음 나와서 뭡니까? 주간에 들은 사람인데 피곤하다고 한 사람 같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빠져서 오늘 둘째 차도 있고 그러면 남은 지난주에 첫 주차 안 나와서 오늘 두 주차에 나온 사람도 있고 나머지 분들은 뭐다 지금 3주차 계속 나온 사람들입니다. 몇 분이? 저쪽에는 올, 이쪽에는 두 분이 올, 여기는 한 분, 두 분이 올이라는 거야. 제가 뭐다 다 현황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황 파악. 저쪽에는 올로 나왔거든, 계속적으로. 여기는 뭐예요? 한 분은 2주차에서 나왔고, 두 분은 뭐다 올로 나왔고, 여기는 뭐예요? 한 분은 지난주에 둘째 주에 빠졌고요. 여기는 두 분은 뭐다 둘째 주, 계속 셋째 주에 나온 거라. 이제 간신히 이제 정리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3주차 돼야 뭐다 선생 얼굴도 생각이 나. 선생 얼굴도 저 인간이 공시법인가 공법인가 생각이. 시간표도 몇 주차가 돼야 익혀지느냐. 3주차가 돼야 익혀진다는 거야. 월요일 날이 뭐예요? 첫 주? 없어요? 없죠. 화요일 날은 뭐예요?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 그러니까 이게 3주가 돼야 시간표도 간신히 외워진다라는 거예요. 간신히 외워지고 선생 얼굴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3주차. 지금 이제 3주차.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고비 지났어 이제. 첫 주차는 뭐예요? 그냥 호기심이 돼서 와서 들었고요. 2주차는 이게 아닌가 봐. 나 미치겠다 나 이게. 에이 나 모르겠다. 그냥 3주차.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가는 거야. 이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나와서 이제 합격권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제 정의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처음에는 뭡니까? 봐봐요. 우리 첫 주 왔을 때 첫 주에는 눈을 막 째려본 수강생이 3분이 계셨어. 근데 순순히 눈이 부드러워져. 왜? 귓구멍이 떨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을 이제 쳐다보는 눈이 미소를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자기가 녹아있는 마음이 스스로 녹아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제가 뭐예요? 첫 주차, 둘째 주는 제가 괴로웠어요. 째려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인간은 어떻게 강의하나? 이렇게 째려봐서 제가 급이 많거든. 갑성이가 아니라 급성이거든. 그래서 급성이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이제 급선문은 껐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지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는 거. 나머지는 내버려져요. 서서히 윤곽이 내공이 쌓이면 스스로 해결이 되는 조문들입니다. 자, 밑에 뭐가 있어요? 261페이지 뭐가 나와 있죠?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활용. 요거 별표 새겨 놓으세요. 올해는 이쪽에 공략이 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자, 그러면 지적전산 자료 이용 관련돼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냐?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 활용과 관련돼서 자, 요거는 올해 준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활용에 대해서 별표가 3개가 들어가고 아마 어디를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 지문을 보죠. 조문을. 자,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는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따로 줄 쳐놔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거기까지. 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지적전산 자료의 활용 이용 목적에 관해서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미리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 거기에다 줄 쳐놓고 거기 밑에다가 17의 기출이라고 써놔요. 17의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이것도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봐봐요.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하려고자 하는 자는 어느 기관의 심사를 미리 받아야 되느냐. 뭐라고 써놨어요?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 이게 17회 때 2.5점짜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자, 제가 한번 봐봐요. 자, 잘 봐요. 이걸 어떻게 응용하는지 봐봐요. 자,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하려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리 관계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어때? X.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은 틀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을 안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또 맞아요. 봐봐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 활용 목적에 관해서 미리 관계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등자가 들어가면 또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이 등자 때문에 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문장이 이 조문에서 파생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걸 정을 못하면 그러니까 고득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 다만 동그라미 예적 측면이 나오네요.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 밑에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써놔요. 예를 들어요. 법무부 장관. 자, 소속기관의 장 밑에다 검찰총장이라고 써놔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밑에다 뭘 하나 써놔요? 서울시장이라고 하나 써놓으라고. 서울시장.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이야기하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누구? 관계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걸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맨날 우리 형님들은 이렇게 해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을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놓고 봐봐요. 법무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어때? X. 법무부 장관, 그 소속기관, 검찰총장이나 서울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게 응용이 된다면 이거는 꼼짝없이 다 하는 또 조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지 말고 뭘 의미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 하이라이트가 하나가 있어요. 뒷장을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서 거기 62페이지 가로 2번이 있어. 가로 2번에 승인이 이게 바로 별표 3개짜리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외워줘야 돼. 전국 단위 줄쳐놔요. 전국 단위는 뭐냐? 바로 국시지라는 거야. 국시지. 자, 시도 단위는 뭐다? 시지라고 합니다. 시군구 단위는 뭐다? 지. 다시 전국 단위는 뭐라고? 국시지. 첫 따져서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뭐다? 지. 그러면 전국 단위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해놔야 돼. 자, 봐봐요.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승인권자다. 어때? X. 누구까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것도 의미가 빠져나갈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대충 읽으면 안 돼. 거기 또는이야, 미시야? 또는을 미스로 원처럼 꼼짝없이 당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그러면 전국 단위 지적전산 자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때? X. 그래서 올해 그 조문에 대해서 출격 준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 철저하게 분석을 해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안 읽어봐도 됩니다. 자, 오른쪽에 확인 문제를 한번 보세요.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확인 문제. 자, 저는 칠판을 지우고 있을게요. 자, 이게 기출문제야.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에 뭐가 나와 있죠?
관계중앙기관.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고. 그럼 다시 문제 한번 보죠. 자,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가?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까 단서 규정이 있었죠. 그럼 어느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돼? 관계중앙기관의 심사.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기가 막히는 문제죠. 기가 막힌 문제. 이게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쉬운 문제일수록. 저는 시험은 보다 철저하게 쉽게 내야 된다고 저는 주의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다 합격을 시켜줘야 돼. 그러고 나서 실전에 가서 싸워서 패배할 수 있도록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남고 실패하는 사람은 동태되는 거, 도태되는 거. 그럼 저는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굳이 어렵게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사람이 제정신인지 안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저 출제형은 ABM이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시험 보러 가는데 어렵게 출제한다. 이거는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그럼 누구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합격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래. 공인중개사 해패 때문에 그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자기네들은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 근데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죠. 왜? 왜 그래요? 해패 비용이 돈이 많이 모이잖아. 근데 그거는 생각이 짧은 애들이에요. 그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 쉬우면 쉬울수록 쉽게 내야 돼. 나름대로. 저는 쉽게 내자는 주의입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자,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그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제5절 무슨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요거는 25회 때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작년에 지문으로 출제됐고 약발이 다 됐어요. 그래도 부자가 망하면 3년은 가. 작년에 개정돼서 추가가 된 거거든.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 일단 몇 개의 지문 꼭 점검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봐봐요. 자, 첫 번째에 대해서는 부동산 종합 공부의 관리 및 운영. 그 옆에다 크게 써놔요. 이렇게 써놓고 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 자, 이것도 공부를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돼. 정확하게. 아까 여기 봐봐요. 아까 자 정보처리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게 나와요. 구축이라는 게 나오죠. 한번 봐봐요. 지적공부의 구축은 누가 해?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의 구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 그래서 가로 2번, 동그라미 2번을 좀 잘 해놓으라고. 2번은 뭡니까? 2번은 주어를 모르니까 지적소관청 요걸 잘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표준화해야 되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현상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때 구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는 누가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 지적소관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건쳐놓으면 무슨 소린지는 몰라. 일단 봐봐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보처리 시스템의 구축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구축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니까 요 2번을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요 지적소관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건쳐놓으면 사람들이 깨갱깽 해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은 뭘 잡아야 돼? 부동산 종합공부를 잡아야 되는.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구축은 누가 하는 거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대해서 정보처리 시스템 누가 구축하는 거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지적공부가 나올 때하고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는지를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적공부의 구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구축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축 에워놓고 국토교통부 장관, 구축 국토교통부 에워놓고 여기에 뭐다? 부동산 종합공부인지 지적공부인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에워도 된다고. 요 2번은 조심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로 가니까 그 밑에 2번을 봐봐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나옵니다. 자, 등록사항과 관련돼서는 이미 1것이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예요. 1번 토지 소유자와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의 내용이네.
2번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요거 조심해야 돼. 2번 체크. 2번은 왜 중요하냐? 단서가 중요해요. 단서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 무슨 물이 있는 경우만. 건축물. 그러면 요거는 언제나 등록한다. 어때요? X라는 거야. 그렇게도 문제가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2번의 맥은 그렇게 잡아놔야 돼요. 자, 3번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 동그라미, 가격에 관한 사항이야.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에 관한 사항이야. 그럼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래서 1, 2, 3, 4가 우리 자, 이미 25회 때 출제됐지만 특히 2번하고 4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놓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25회 때 확인 문제를 하나 풀어보세요. 거기 밑에 자 65페이지 오른쪽 가면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자,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보상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다는 것, 부동산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없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5번은 부동산 가격, 그래서 가격에 관한 사항. 이미 뭐 예상됐던 문제였으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25회 때. 근데 25회 때 부동산 종합 공부가 2문제 나올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 한 문제 나올 거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25회 때 무려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그 정도 정리해 두시고 한번 봐봐요. 지적 공부에서 정리할게. 지적 공별 등록사항. 또 하나는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볼까요?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지군구 단위 지. 그거 미지의 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자, 그러면 이제 66페이지 제3장 무슨 이동으로 가죠? 토지 이동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토지 이동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기 봐봐요. 자, 우리 다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봅시다. 자, 토지 이동에서 이자가 무슨 이자? 동길이란다. 지구를 빵꾸로 뚫어야 된다니까. 자, 옹길이면 지구를 빵꾸를 뚫어야죠. 옹길이가 아니라 뭐다? 다를 이자야. 그래서 요 다를 이자라는 걸 잡아두라고요. 이 이자가 무슨 이자다? 다를 이자다. 자, 다를 이자로서 줄쳐놔요. 그 밑에 토지 이동이란 자, 토지의 표시를 자,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1, 2, 3가 다 나와야 돼. 1, 2, 3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걸 우리가 딱 잡아놓고 자, 1번 옆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요. 자, 1번 옆에다가 요렇게 써놔요. 주의. 그래서 주의. 자, 주의사항으로서 그러면 바로 결론적으로 주의. 요 지문에 대해서 특히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자, 이 지문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돼요. 토지이동이란 토지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요? X.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X일까요? 새로이 정하는 것도 포섭을 못 시키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뭐 하는 것까지, 새로이 정하는 것까지 토지이동으로 받아잡고 있다는. 이거는 과거의 토지이동의 개념이에요. 현행법의 토지이동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5개 지문에서 섞어 나오면 이 지문 못 찾아내요. 그래서 특히 이 지문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돼.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잘 해놔야 됩니다. 토지이동이란 토지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X가 돼. 왜 X라고요? 새로이 정하는 것까지 지금은 토지이동의 개념을 잡아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봐봐요. 이 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를 이자죠. 새로이 정한다.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법상에서 새로이 정하는 것도 무슨 이동으로 잡아주고 있다. 토지 이동으로. 그래서 이 지문은 만만한 지문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죠, 이제. 자, 이제 이번 주는 다 맞춰야 돼요. 지난번에는 그래도 한 70%가 맞췄으니까 오늘은 다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뭐라고 그래요? 분할이죠. 분할은 토지이동이다, 아니다? 토지이동이다. 왜? 여기 봐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요걸 생각을 해야죠. 그럼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분할은 소재, 면적, 경계가 달라졌잖아.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이동. 자, 이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몇 필지예요? 두 필지.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합병은 무슨 이동? 토지이동이네. 왜? 소재,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으니까. 그럼 합병은 결론적으로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 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오른쪽 가서 25의 기출문제를 풀어봐요. 자, 25회 때 41번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를 풀어야 토지 이동의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죠. 5번에 뭐가 나와요? 소유자 변경이 나오죠.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 이 문제를 못 풀었다라는 것은 토지이동의 개념을 아직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야. 토지이동의 개념 자체를. 자, 토지이동의 개념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2번은 분할이죠.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네. 지목 변경은 뭐가 달라졌어요? 지목이 달라졌잖아. 등록 전환은 임에서 토로 가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축적이라든지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네. 5번에 뭐가 나와? 소유자. 소유자는 토지 표시사항이 아님으로써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요거는 만약에 틀렸다. 공부 더럽게 안 하는 거야. 더럽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로. 다시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를.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그래서 문제를 그러니까 토지 이동 사유를 외울 게 아니라 토지 이동의 개념부터 외우란 말이야. 개념. 그럼 어떤 사람은 토지 이동의 개념, 토지 이동의 종류를 외우래 강사가. 뭐 짜자서 신분합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걸 언제 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나오면 토지 이동 사유들도 저절로 떨어진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 1번에 무슨 등록이 나와?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부터 하나 잡아봅시다. 자, 신규 등록은 급한 불부터 꺼보자고요. 자, 신규 등록입니다. 옆에다가 요 신자를 동그라미 쳐놔요. 자,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새로운 신자에다 옆에다 가지를 자, 4개만 펼쳐봐요. 자, 4개를 딱 펼쳐서 자, 신규 등록은 신자다. 새로운 신자다. 지적 공부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럼 최초로 만들어진다. 써요. 그래서 창설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창설적 효력. 지난주에 한번 했던 거네요. 창설적 효력이다. 자, 신규 등록은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없죠. 그러면 신규 등록 시 등기부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중 틀린 신규 등록 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골라라. 등기부, 등기 필정 이런 것들이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기 촉탁사유에서 제외된다. 이게 가장 큰 논점입니다. 등기 촉탁 X. 요게 별표가 3개짜리야.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세 번째는 신청 의무는 며칠이냐? 60일 써놔요. 60일. 그래서 60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급한 불은 요 두 개를 꺼놓는 겁니다. 요 두 개. 그래서 등기부 X, 그 다음에 등기 촉탁 X라는 거. 그러면, 자, 작년, 재작년에 여기 문제가 나왔죠. 전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되는 거.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주소 먹는 문제라고, 이런 것들은. 자, 신규 등록이란 나와 있죠.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지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맨 밑에다 60일 동그라미잖아요. 며칠? 60일. 자, 그 정도 한번 잡아놓고, 혹시, 자, 가태료 사업, 벌금, 가태료와 관련돼서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 그거 하나 잡아놔요. 자, 여기 하나, 맨 밑에다 요거 하나 써놓을래요? 혹시, 이렇게 써놔요. 자, 형벌과 관련돼서 거짓이라고 써놔요. 거짓이라고 써놓고, 자, 색깔을 요렇게 칠해놔요. 요거. 1. 그래서 요렇게 슬래시를 걸어요. 그래서 1학년 일반. 요거는 뭐냐면,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외우지 말고, 거짓, 그러면 뭡니까? 1학년 일반. 눈으로 보고 익혀요. 1학년 일반이다. 이렇게 해서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제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만 한번 거짓. 근데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지문에 언급이 되면 그렇게 문제를 뭐다 풀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벌칙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엄격하게 말한다면. 자, 요걸 찾아서 여행을 떠나자고요. 요걸 한번 찾아보자. 뭐예요? 등기 촉탁 X. 한번 가볼까요? 가로 4번에 등기 처리 절차와 관련돼서 동그라미 1번이 있네. 그걸 등기 촉탁 불가능. 그거 한번 행강편으로 딱 쳐놓고 별표 3개 놓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미 자주 출제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이게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부터 찾아봐. 여기 가봐요. 신규 등록은 요거부터 찾아봐요. 여기 독탁 한번 찾아봐요.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죠. 3번의 끝에 보니까 등기 촉탁 가야 된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된다. 그럼 맞는 문장이네? 그러면 똥 밟았네? 그럼 2단계로 가. 요거 확인하는 거야.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요게 맞으면 이제 며칠로 가요? 요걸 확인해. 요걸 90일로 건쳐놓은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등록은 본능적으로 요 세 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은 제일 큰 논점이 뭐냐? 뭐부터 찾아라? 등기 촉탁. 이거부터 찾는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부탁해요. 부탁한다. 신규 등록 나오면 뭐부터 찾자? 등기 촉탁부터 찾아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무슨 전환이 나오죠? 등록전환. 자, 등록전환은 요거 한번 보죠. 자, 등록전환은 일단 옆에다가 한번 써놔봐요. 자, 등록전환은 요렇게 가지를 펼쳐놓고, 자, 등록전환은 일단 개념부터 잡아내자. 개념 좋다. 자, 그럼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자, 임에서 토로 간다. 임토. 그렇게 임토. 그래서 여기에다 가지 두 개 펼쳐요. 그러면 등록전환은 왜 하느냐? 자,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러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 자, 그럼 축척을 한번 불러봐 줄래? 요 축척이 몇 분의 1이에요? 또 까먹었다. 6천분의 1. 요거는 1200분의 1. 그러면 소에서 대로 가서, 대에서 소로 가서, 소에서 대. 그러면 토지의 정밀성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정밀성 요거 동그라미 쳐놔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 있는 토지 등 사유를 골라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전환? 등록 전환.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자꾸 끌어오는 연습을 한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임에서 토로 갔죠.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니까 몇 분의 1? 6천분의 1에서 1200분의 1. 그래서 여기다 써놔요. 그래서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자, 언제나 수반. 맞는 이야기입니다. 임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임야를 한자로 원칙은 뭐예요? 땅. 토지를 한자로 원칙은 땅.
그러면 임토로 가면 땅이 땅으로 갈 수 있고 땅이 아닌 것으로 갈 수 있어. 이 말은 자, 뭘 암시하고 있느냐 써요. 자,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요게 그래서 요 수반하지 않는 거 요걸 좀 암기를 해줘야 돼요. 요게 요 부분이 바로 별표 새끼예요. 등록 전환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믹싱을 한번 해놓고 가죠. 자, 직접 변경과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어때? X.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직접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O.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어때? X야.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적어 놓자고. 자, 그러면 또 하나 논점은 봐봐요. 자, 임야도 임야도 면적이 얼마냐? 170이야. 자, 측량해봤더니, 재측량을 해봤더니, 자, 250이 나와서, 얼마나 오차 범위가 나오죠? 80이 나왔죠. 오차 범위가 크죠?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70을 말소하고 250으로 간다. 하나하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170을 250으로 직권으로 정정해주고, 말소하고 250으로 간다. 몇 번일까요? 2번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서요.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허용 범위 초과. 이 허용 범위 초과는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한다. 그래서 직권입니다. 직권 정정 사유가 되는 거. 그러니까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 사유다? 직권 정정 사유야. 15일 때 허용 범위 초과는 허용 범위 자 임에서 토로 갔을 때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소유자 신청 정정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야. 그러면 우리가 급한 불은 요거하고 찾아서 여행을 떠나자고요. 그럼 논점이 일단 잡아냈으니까. 자, 요거 외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고 가자고.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 그러면 요걸 찾아서 여행을 떠나자고요. 그러면 오른쪽 2번을 가봐요. 자, 오른쪽 1번하고 2번을 묶어봐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 묶어놔봐요. 자,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로서 거기 첫 줄에 산지관리법 현관편 전하여 요 산지관리법을 국계법으로 고쳐놓으면 X야. 요것도 조심해서 꼼꼼하게 포인트 잡아놔야 돼요. 산지관리법 건축법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행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지목을 변경하여 토지로 한다. 2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는 거기에다 줄 쳐놔봐요. 뭐라죠?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록 전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요걸 외울 때 대부분 줄 쳐놔요. 기억에 대부분 줄 쳐놓고 대동그라미. 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변경 그래서 사실상 줄 쳐놔요. 사동그라미. 자, 도시군관리계에서 도동그라미 쳐놔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오냐 하면, 자, 거기 이렇게 해놔요.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대도사라고 써놔요. 대도사. 요걸 포인트를 잡아. 대도사. 그러면 절대 이제 안 틀려요. 자,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가 뭐예요? 도시군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 요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이게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또 못 외워서 제가 뭡니까? 대도사라고 해요. 대도사.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가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 요거는 대도사 나오면 이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는 거. 다시. 자, 앞으로 외울 때 대도사라고 외웁니다.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가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하는 거. 이게 지문에 엄청나게 등장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대도사 이렇게 한번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전체적으로 봐서 1번과 2번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봐요. 그러면 등록 전환 시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어때? X.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 있는 A 조건이 3개가 있다는 거. 그 3개에 대해서는 읽어봐요. 대도사. 그렇죠. 자, 가로 3번의 신청 60일 동그라미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게 가로 4번의 처리 절차에서 2번을 조심해. 2번. 요거 별표 새겨놔요.
자, 요거를 외울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 이내인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잘라요. 자, 이번에는 허용 범위 초과 동그라미. 초과는 그 밑에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 요 직권을 소유자로 건쳐놓으면 꼼짝없이 다 간다고요. 그래서 허용 범위 이내와 허용 범위 초과. 요걸 한번 꼭 나와서 우리가 외워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확인 문제. 자, 며칠? 60일. 2번은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3번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4 나왔다. 4.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4번에 등록 전환될 다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된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야 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뭘로 등록하고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 아이고 구질구질한 문제죠. 22회 때 2.5점짜리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지적 소환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자, 사실관계 변동이 있죠. 등기 촉탁하여야 된다. 맞는 문장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오늘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 한번 외우고 갑시다. 자, 그럼 봐봐요. 축척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맞죠?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요거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대도사.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 그래서 대도사라고 외워두고 며칠이에요? 60일.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등록하고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령? 직권 정령. 그러면 최근에 출제된 게 허용 범위 이내가 출제됐으니까 혹시 등록 전환이 나온다면 요게 더 가능성이 높아요. 허용 범위 초과는 소유자 신청 정정에 의한다. 어때? X.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 그거 조심해서 다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더 하면 또 차를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자 막차를 타고 가죠. 자, 그래서 70페이지 3번 분할은 다음 주에 우리가 쭉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수업만 빠지지 마시고 대도사 이런 것들을 자꾸 감으로 익혀서 귀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동안 첫 주, 둘째 주, 3주차 오늘까지 참아줘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더 재미있어요.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생 많았고요. 토요일, 일요일 내일 많이 춥대요. 내일 학교는 들으면서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건강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일요일 날은 더 춥대요. 일요일 날은 수업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아랫목에 막 있어가지고 월요일 날 잘 따뜻하게 출근하셔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